27 드라마 주인공을 TV로 보았을 땐 어엿하고 늠름한 어른이었는데 지금 27살이 돼버린 나는 아직 아기다. 문제는 아직 아기인 나를 위험한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 엄마가. 30이 되면 독립하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다. 30이 곧 되지만 난 아직 아가인데 엄마는 이런 귀염뽀짝한 나를 내보낼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를 말려줄 김창옥님 살려주세요. 아니 27세 귀염뽀짝한 아기를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가씨? 여기 계시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 아기. 제가 사연에 무슨 생각으로 아기를 3번이나 넣었는지 진짜 정말 미쳤다고 봐야죠. 진짜 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그 독립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제 엄마는 딱 30살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27살이 된 시점에서 30은 좀 이른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일단 혼자 나가서 살기 싫은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원체 위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제가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저는 좁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수. 나 원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약간 마법처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사라락! 설거지 내놓으면 사라락 다 되어 있고 내놓으면 다 되어 있고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아니, 어머님, 왜 독립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저 이제 친구들 여행 가고 연애하고 할 때 그런 전혀 없이 이제까지 쭉 아이 둘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30이 되면 나가야 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아직 젊은데 좀 계속 애 뒷바라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애들이 생활비가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주예요, 공주.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엄마, 공주가 먹일 딸기가 왜 없어? 이러면 딸기가 딱. 아기가 아니라 공주였네요. 아기 공주님. 내가 공주 대접을 해주는데 엄마는. 그리고 너가 공주인데 나도 이제 왕비를 해서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집에 공주하고 왕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자기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겠는데 이웃나라 공주를 하래요, 저한테. 저 해명하고 싶은 게 그냥 엄마 아빠랑 하는 장난식의 얘기였어요. 제 스스로 제가 공주병에 걸려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좀 애기이고 싶고 이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얘긴데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할 줄. 원래 그게 공주병의 초기 증상이에요. 근데 일단 저는 너무 보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그리고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딸이 이게 전 솔직히 사랑스럽게 잘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빠따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건 확실해. 그렇죠. 사랑스러운 네, 맞아요. 건 확실한데 사랑의 빠따가 좀 필요하지 않냐. 제가 어머니가 저를 모유 수유할 때 엄마가 폐렴에 걸리셔서 약을 드셨대요. 그래서 저의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그때 안타까워서 저를 더 끼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막둥이 저 새끼는 국민학교 갔는데도 엄마 젖만 지고 잔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누나들 저 연병할년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막 싸고 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아이가 자기의 발로, 자기의 폐로, 자기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따님에 대한 아빠나 남동생이나 엄마의 어떤 전폭적 그 사랑이 그 시기를 조금 늦춘 거 아닌가. 의도치 않게. 일찍 결혼하니까 저희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랑 아빠랑 12살 차이씩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늦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상한 스타일이라서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뻐하고 감싸다 보니까 얘가 좀 너무 무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집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엄마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내가 하지 못했던 20대를 즐겨야 되는데 제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사는 동안 또 이렇게 남자도 만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려줄 요양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보낼 거예요. 오늘 엄마의 진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말을 오늘 따님은 들은 것 같고. 사실은 나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엄마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남자친구 만들게요.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진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 사랑하는데 너의 삶을 가.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아버지는 딸 둘을 묵묵히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의 감정 표현 서툴고 워낙 엄한 분이다 보니 저와 언니를 훈육할 땐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참다 못한 언니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는 결국 아버지 몰래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뒤늦게 언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은 아빠와 언니,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언니와 아버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동생분이 SOS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경상도 토박이시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느끼기로는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조금 많기도 했었고 언니도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더니 거의 9번을 나갔었는데 9번을 거의 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찾아오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나가서는 아예 이제 아버지께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저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대 이제 중후반쯤에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설득은 했었어요. 설득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결국 알게 됐어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 나갔을 때는 삼천포 가서 찾아오고 두 번째는 경북 영주 가서 찾아오고 세 번째는 동두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가 큰딸이 6학년 얘가 4학년이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와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엄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외삼촌을 불러가 앉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금 큰딸내미하고 사이하고 잘해 보려고 가끔 이리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 속에는 진짜 큰 돌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데 큰딸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놔버리더라고 그냥. 돌이켜 보면은 남들만큼 뭐 못해주고 못대해주고 그 애들한테 이 딸들한테 좀 사랑스러운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뭐 말 같은 것도 좀 다정하게 못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같이 안 살아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치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여기에 걸려 있고 아버지도 내 아이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아니, 사람들 보는 건데 누가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 걸려있는 뭘 먹어도 걸리는 이 가시를 한번 우리가 개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한 2박 3일만 제주도 왔다 가세요. 제 그 메밀 축제 할 때도. 감사합니다. 시간 한번 내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메밀 축제 할 때 그 지나가서인데 얘가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이건 못했어요.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이건 못했어요. 진짜 재밌다.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우리 그러면 둘 그러니까 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그 재혼한 사람은 표를 지 혼자 따로 끊어오라 할게요. 아버님 5명입니다. 아버님 또 없나요? 5명 심하. 자, 그러면은 우리 2박 3일 꼭 오세요. 제가 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5월에 저희 꼭 뵈시죠. 교수님 고맙습니다.